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월 29일 11월장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한 달 동안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특히나 엔비디아 우리 주주님들은 단기적인 또 신고가도 기록했지만,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월봉으로 볼 때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으로, 또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으로 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뭐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다 그랬으니까, 또 SK 하이닉스도 결국에 뭐 호재도 있었고 또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지만, 이 미국 시장을 11월 달 한 달간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이 다 미장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미장을 따라가는 그 움직임과 그런 무빙들은 앞으로 내년까지도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런 빅테크나 AI 쪽, 특히나 반도체 쪽은 결국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주름 잡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아무리 또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만약 나스닥이나 이런 반도체 지수나 혹은 엔비디아의 또 약세,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들, 그리고 또 12월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까지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은 한 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내년까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이 미장을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1.8%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글과의 그 이제 AI 칩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칩 관련해서 GPU 관련해서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 주가만큼은 뭐 이게 AI 버블이다 또는 AI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대표 주자로 지금 엔비디아를 계속 꼽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그냥 주는 것뿐이지 다시 한번 반등은 나와줄 거라 봐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반도체 지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꽤나 크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중요해요. 사실 뭐 구글에서 이제 AI 칩에 대한 TPU를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또 HBM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이 추론 AI 세상 시장에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글로벌 시장 자체는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파월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트럼프 측근인 이 베센트가 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주식시장을 또다시 상승으로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또 뭐 매번 낙관적으로 보기만 어렵죠. 자, 이거를 일단 보면은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놓겠다라는 내용을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더 살릴 거고 시장의 강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나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나 자산시장에 대한, 특히나 이 부동산 쪽뭐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저는 2026년도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 빅쇼트, 여러분들 그 빅쇼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막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한번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이라고 하죠, 숏. 그러니까 숏 타점에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 배팅을 정말 크게 해 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이 마이클 버리가, 유명하죠?
이번에 엔비디아 하락에 2,700억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이 AI, 그러니까 스타트 기업에 투자를 해도 결국 이 투자금이 엔비디아 GPU를 사는데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출의 뻥튀기라는 거예요. 매출을 계속 뻥튀기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2008년도 때와는 다르게 2008년도 때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유독 혼자, 누구나 다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지금은 하락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뭐 이게 이런 걸 절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갈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2026 년도에도 AI나 HBM은 계속 화두로, 네, 남게 될 거고,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에 대한 평균 가격 또한 7년 만에 8 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낸드 플래시도 11월 달만 2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는 여러분들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단순한 조정 구간들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가장 관건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최근 11월 11일 나왔던 고점도 주가의 가격이 높아질 때 이렇게 RSI가 하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려보자면,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의 그 분석에 대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4월 달에 찍혔던 저점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런 3 파동 또는 큰 장기 파동에 대한 따른 우리가 고점에 대한 매도는, 그리고 그 고점에 대한 신호는 현재 구간보다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전에 나오는 이 단기 조정, 이 단기 마이너한 파동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그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12월 FOMC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흐름으로 한 번 더 조정 구간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인지를 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타점이 나올 때 전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이 존재를 하면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익률은 정말 크게 달라져요. 누구는 50%볼 때 누구는 100%, 누구는 200%.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이 앞으로 나오는 조정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도 내가 언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어 다이렉트로, 아니면 제가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좀 찍던가, 아니면 빠르게 영상을 좀 찍어서 이 매도나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좀 공유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매번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최대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매수나 앞으로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제가 다이렉트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이제 막 일괄적으로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다는 점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성의만 받고, 여러분들은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이 시장을 공부를 해요.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뭐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정말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